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또 어디서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디서 가지고 오셨나요? 예, 월스트리트저널의 이제 자매지인데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신 베런스에서 베런스, 예.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HBM4E의 12단 샘플 출시했다는 거 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돼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좀 간략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HBM4E 12단 샘플을 출시했다라는 소식,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예. 삼성전자는 뭐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사안에서 보도자를 내면서 HBM4E 12단에 대해서 그 북미의 유력한 고객사에다 샘플을 보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말은 없어 하지만 북미에다가 삼성전자는 이렇게 공을 들여서 그 샘플을 보내야 될 고객사는 사실 엔비디아만이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다 추정합니다. 저도 그렇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다가 HBM4E 12단을 갖다가 샘플을 출시했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뒤져가지고 엄청난 수모를 겪었지만 적어도 HBM4E 12단,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HBM4도 아니고 HBM4E 12단에서는 하이닉스보다 앞서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낳게 하는 그런 보도자료였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하이닉스 앞서나입니다. 삼성전자가 말씀처럼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를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선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샘플 공급만 치면 앞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되게 아픈 어떤 치명적인 결정을 2019년 12월에 합니다. HBM 팀을 갖다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그 당시 HBM은 뭔가 연구를 열심히 하지만 당장 매출은 없고 하지만 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주장도 있었지만 당시 이제 김기남 대표가 과감하게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하이닉스 열심히 했죠. 그러다 보는데 그 챗GPT 오픈 AI가 나오면서 우리가 엄청난 어떤 생성 AI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HBM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짝이 되는 HBM 공급을 하면서 지금의 그 D램 시장에서 역전을 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2년 전에 정기현 대표를 정기 인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5월 달에 경질하는 강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치욕적인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SK하이닉스보다 뒤처지게 됐는데 이번에는 HBM4E 12단에서는 적어도 샘플만 본다면 SK하이닉스보다 앞서서 공급을 했다. 이 점에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되게 자신만만한 자부심이 있는 그런 어떤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 끼쳤는지는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BM4E에서는 일단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제쳤다라는 보도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게 이제 순항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텐데 뭐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샘플을 먼저 공급을 하면 당연히 엔비디아 입장에서 샘플을 받고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테스트를 해서 괜찮아. 그럼 승인을 받으면 그다음 어떻게 대량 양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량 양산 들어가기 전에 원래 많은 분도 아시겠지만 HBM은 이렇게 수직으로 8개 혹은 12장을 쌓지 않습니까? 12장을 쌓는데 거기에 베이스 다이를 갖다 연결해야 됩니다. 베이스 다이 연결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하이닉스보다 수모를 겪은 심지어 마이크론보다 수모를 겪은 게 어느 과정이냐? 베이스 다이를 연결하면 꼭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만든 HBM4는 HBM3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베이스 다이를 연결하는 것은 TSMC 연결했거든요. TSMC를 연결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코너 또 제가 다른 곳에서 말씀드렸지만 베이스 다이를 연결하는데 왜 문제가 생겼냐? SK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가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에 치고 나가서 생기는 표준화를 갖다가 삼성전자 잡지 못해가지고 베이스 다이어 연결만 하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샘플을 공급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승인을 하고 엔비디아 승인해서 대량 양산을 한 다음에 대량 양산할 때 반드시 베이스 다이 연결했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삼성은 자신만만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는 HBM4부터는 TSMC 넘기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자체적인 베이스 다이를 연결해서 하니까 예전보다 훨씬 오류가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이 삼성전자 입장이겠지만 해봐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고비를 넘어서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베이스 다이도 성공적으로 순항했다면 그다음 어떻게 했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NV 랭크를 해서 NV 72단이랍니다. HBM4는 NV 72단을 연결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책꽂이처럼 생긴 72개의 엔비디아 칩을 넣고 거기 짝이 되는 HBM 다 넣은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에러가 발생한지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 통과하고 나면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 넣어야 되는데 이때는 데이터 센터 넣었을 때는 그래도 오류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NV 랭크, 렉에 집어넣었을 때도 수율이 80% 나온다면 의미 있는 영업이익에서 의미 있는 어떤 그 생산을 뽑아낼 수 있다 보는데 결국 몇 가지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샘플 공급만 갖고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 앞섰다라고 점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것이 제 입장이고 베런스도 동일하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HBM4E의 샘플을 엔비디아 지금 공급을 한 건데 이게 이 보도만으로는 뭔가 시장을 변화시키기엔 좀 어렵다. 왜냐하면은 말씀처럼 수율이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불량이 나오게 되면은 그 수율이 좀 잘 안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사실
사실은 뭐 샘플 출시한 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통해서 또 시장의 이야기 좀 더 나눠볼 텐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아직까지 뭐 승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는 걸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MV72에다가 공급을 했는데 거기서 에러가 나왔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때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쾌재를 부를 수 있고 샘플이 뿐만 아니라 72 링크에서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율이 적어도 70%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산하다 계속 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70%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만약 거기서도 70% 나왔는지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배런스도 이번 삼성전자 발표를 해서 시장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낮다. 시장 판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적어도 HBM 시장에서 1등은 SK하이닉스, 2등은 마이크론, 3등이 삼성전자인데 이걸 갖다가 뒤집을 정도로 이번에 그 보도가 그 정도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지켜보자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 주가 순위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 해당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 금요일 날 많이 올랐어요. 5.8% 올랐죠. 시총 1위 기업이 5.8% 올라니까 많이 올랐죠. SK하이닉스가 1% 미만 올랐습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만약에 삼성전자의 보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HBM4E에서 앞섰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받아들인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거나 SK하이닉스만큼 약보합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SK하이닉스보다 많이 올랐던 마이크론이 5% 이상 올랐습니다. 이 시장 수익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삼성전자 샘플 공급이 그렇게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어떤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라는 걸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